네,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에 기대되는 종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몰캡 인사이트 이재보 그로스 리서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종목 고르기가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플러스 들고 오셨는데 2차 전지 관련 제조 장비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즉 2차 전지 섹터 전반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오늘 이 종목 가지고 오신 이유 먼저 들어볼게요. 네, 네. 엠플러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장비 업체인데 대부분의 아마 장비 업체들이 실적이 좀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작년에 굉장히 저조한 실적들을 기록했는데 나름대로 그 중에 또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도 일부 있습니다. 엠플러스가 이제 그 중에 하나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는 작년에 그 어려움 속에서 영업이익 100억이라고 하는 큰 이익을 냈고 올해는 이익으로 볼 때는 2배 이상 크게 또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수주도 이제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해가 올해가 될 것 같아서 지금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업황은 좋지는 않지만 2차 전지 관련된 기업 중에서도 나름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기업은 분명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엠플러스 가져왔습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도 좀 실적이 탄탄한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 포인트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플러스 투자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 보시면 엠플러스 사업 현황을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각각 어떤 사업에서 실적을 이끌고 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는 이제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전극 공정, 두 번째 조립, 세 번째가 화성 공정 또는 활성화 공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화성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에는 이제 팩 또는 모듈, 그다음에 마지막 검사 공정까지 있는데 동사는 두 번째 단계인 조립 공정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립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배터리 집에 있는 여러분이 건전지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원통형 전지를 가령 예를 들면은 그 외형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립 공정이 끝나고 나면은 이 배터리의 외형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폼팩터라고 많이 부르는데 세 가지 형태가 있죠. 각형, 파우치형, 그다음에 원통형. 이 중에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형하고 각형 쪽에서 주로 조립 공정량을 많이 만들었고요. 이런 쪽에서 일단 올해 수주라든지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게 가장 기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요 고객사는 배터리 국내 3사 중에 SK온,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엠비전, ASC라고 기업들이 있고 최근에는 보통 OEM사라고 부르는 완성차 기업들도 계속 고객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도 점점 다변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체크 포인트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플러스 체크 포인트 살펴보시면 앞서서는 실적을 살짝 짚어주셨고요. 체크 포인트 전고체 배터리 조립 장비 수주라고 들고 오셨는데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가장 이 2차 전지 섹터 주가를 누르고 있는 하방 요인이 캐즘 아니었습니까? 캐즘과 관련해서는 어디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까? 일단 뭐 캐즘은 네.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와줘야겠죠. 그 이야기들은 일반 소비자 단에서 전기차를 많이 구매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친환경 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흐름은 올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LG 에너지솔루션의 1분기 잔존 실적을 봤는데요. 네. 전년 동기 대비하면 큰 폭으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3월달 인터배터리에서도 국내 배터리 3사 대표이사 모두 공이 말했던 게 뭐냐면 2차 전지 캐즘 바닥은 지난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씩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뭔가 시장 자체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비 업종을 놓고 볼 때는 일반적인 장비 수주 공시는 이제 큰 모멘텀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앞단 또는 그 미래를 바라봤을 때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수주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은 결국 장비 업체만 평가할 때는 기술력에 대한 의미이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수주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달에 벌써 2건의 뉴스를 통해 가지고 수주 공시가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LG 엔솔향으로 해서 파일럿 라인인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장비 납품하는 부분을 뉴스를 통해서 전달을 했고요. 또 하나는 미국 기업입니다. 하지만 아마 국내 업체를 통한 기업일 것 같고요. 여튼 미국 쪽으로 역시나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대규모 수주 관련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동사 수주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이 잘 나오는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꿈의 배터리라고 평가받으며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여기서 좀 실적의 모멘텀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형 배터리 장비 수주 그리고 신규 개발이라고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는데, 각형 배터리 안에서도 수주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전방 네. 시장으로 볼 때는 가장 지금 수요가 많은 게 각형 배터리 설비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들은 여기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또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25년을 기점으로 향후 2, 3년에 걸쳐서 가장 많은 장비 수주는 아마 각형 배터리 쪽에서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나름 기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동사가 아무래도 이 파우치, 그 다음에 각형 중심 많이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는 앞으로 실적,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 또 미래나 또 다양성을 볼 때는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나름 성장성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위한 장비도 개발 중에 있고 일부는 또 조금씩 개발 완료를 끝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원통형 배터리에서도 뭔가 고객사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체크 포인트 저희가 살펴봤고요. 내일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모멘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올해 매출액은 네. 한 2천억 이상은 무조건 나올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한 200억 정도 이상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0억이었고 올해 200억 이상이니까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거의 2배 이상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작년에 수주가 좀 약했습니다. 작년에 수주가 대략 신규 수주가 한 700억대로 굉장히 낮았는데 올해는 신규 수주도 한 1,700억 이상 꽁충 뛸 것 같습니다. 동서가 이렇게 수주가 작년에 낮았던 이유는 뭐냐면 수주에서 경쟁에 밀린 게 아닙니다. 저가 수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익률을 깎아먹는 수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을 토대로 해서 좀 더 높은 가격을 받아보자 이 목표를 두고 저가 수주 지향을 했고요. 그 결과물들 조금씩 나오고 있고 이미 3월 달에 공시한 게 있는데 440억 정도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올해 신규 수주 목표가 1,700억인데 이미 3월에 400억 이상의 큰 폭의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수주를 기반으로 한 향후 미래 성장, 미래 실적은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비 업체들은 보통 수주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매출 인식을 합니다. 회계적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약간 실적이 안 좋았던 것들은 납품해야 될 것들이 지연되면서 실적이 안 좋았던 건데 그래도 이익을 잘 냈고 올해는 매출 이익을 순차적으로 내면서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트적인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수급이 그렇게 탄탄하게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었고 주가 역시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시장 하락과 함께 엠플러스 주가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낙폭을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세워볼게요. 동사가 일단 장비 업체만 놓고 좀 비교해 보았을 때는요. 이익을 내는, 그러니까 작년 기준 놓고 볼 때 이익 기준 한 3위, 4위 정도 됩니다. 근데 주가는 거의 최하단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동사보다 못한 기업들도 지금 시장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익도 나고 있고 올해 이익도 성장을 하고 수주도 지금 증가를 하면서 모멘텀까지 있는데도 주가만 지금 보시면 상대적으로 낮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업종 중에서 아마 가장 싸게 거래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해도 너무 싸기 때문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 성장성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적자나 주가 곤두박질 쳐가지고 극히 내려와 있을 때, 극단적으로 내려와 있을 때 다시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가 몇 배씩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2차 전지인데 네. 엠플러스가 아마 그 업종 내에서 또 탑픽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주가 역시 밸류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재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